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학교 현장에 들어오게 되고 한국고사랑 협회 회장을 하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복지라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 복지라는 것이 복지를 담당하는 자들의 의무인지, 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단지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것은 복지는 어떤 의무적으로 어떤 업무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아동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가끔씩은 아주 무리할 정도로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귀한 일에 대해서 감동도 받으면서 또 제 나름대로 반성도 하면서 그렇게 이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시설과의 관계라든지, 또한 어떤 보육 정책을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이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저와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이나, 그리고 이 수많은 보호 아동들,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있고 유기되고 그렇게 보호 아동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모든 어떤 시민단체나 봉사단체, 또 심지어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항상 감시자의 눈으로, 또한 어떤 좋은 활동을 촉진하는 자로서, 또한 함께하는 동력자로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저 경기도에 있는 보육원에서 공금횡령을 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제보를 하고 고소를 해서 그 보육원이 운영이 폐쇄되는 그런 일도 있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어떤 감시자, 확인자, 동력자, 또한 어떻게 보면 사명자로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은 저도 함께 고민하고, 또 좀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최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입양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입양의 날 전후를 통해서 5월달에 실시를 한 건데요. 이 토크 콘서트는 입양인 가족들, 입양 당사자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우려들, 그리고 사람들이 입양의 본질을 왜곡해서 나쁘게 바라보는 것들, 그래서 당사자들과 또 보육, 입양 전문가가 함께 와서 이 사회에서 입양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호아동의 생각들이라는 이 토크 콘서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일경으로 한번 원장님과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어떤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호아동은 도움을 받는 아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 지원이 필요한 아이, 후원을 받아야 하는 아이도 이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 즉 많은 어떤 시민단체에서, 자선단체에서 이 어떤 공청회와 어떤 간담회,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보호 아동의 이야기들, 보호 종료 아동의 이야기들만 수많은 그러한 어떤 소통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 자립을 하면서 정말 치열한 그러한 자립 이야기들이 현장에서도 있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소통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외람되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또한 그 아동복지협의회나 또 수많은 보육시설들이 어떠한 아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마 시시하면서 방관하면서 은폐하면서 그 사건들을 축소하면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아동들이 행복하고
또 아동들이 어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동권리 보장원에서는 꼭 고아 당사자들의 정말 깊이 있고 정말 그들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보육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겪었던 그 이야기들, 즉 어떤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갔더니 그 보육원 원장님이 엄마를 잊어, 너는 이제 부모님을 잊어야 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고아에 대한 어떤 보호 아동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고, 보호 아동들이 나와서 정말 진솔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도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유기아동이나 또 이혼해서 보육원에 맡겨진 아동이나 또 부모님께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또 보육원에 맡겨진 아동들의 그 어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열린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진짜 알고 있는 만 18 어른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인권을 존중해서 아이들 야단을 잘 칠 수도 없는 이러한 보육 환경, 보육원에서 현실 속에서 정말 실예를 든자면 만 18이 되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보육원을 떠나고 싶다. 그래, 보육원을 떠나는 것은 너의 생각이지만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것. 나는 만 18이 되었고 이제는 나가서 자립정착금을 받아서 자립수당을 받으면서 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나는 퇴소를 하고 싶은데 퇴소를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퇴소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작 퇴소를 했는데 대학을 한 학기도 다 못 다니고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보육사들의 책임인가요? 이 아이의 잘못인가요? 우리 국가의 책임인가요? 저는 국가의 책임 30%, 본인 책임 40%, 시설 책임이 30%. 물론 시설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국가의 책임 50%와 이 아이의 책임 50%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의 의견은 존중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는 대학을 한 학기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보육사님들의 생각, 이 국가의 생각, 만 18살 보육원에 퇴소한 이 아이의 나중에 후회하는 그러한 행동들.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아왔고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정말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책상 위에서 보육정책을 펼쳐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아동권리 보장원에서는 이 보호 아동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듣기 위해서 꼭 이러한 토크 콘서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장원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도 함께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선단체에서 보호아동들을 모아서 소통을 하는데 이것은 일회성에 그치고, 저는 그것보다는 보장원에서 뭔가 공신력 있게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님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어떤 여러 많은 또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일전에 2주 전에 말씀을 했듯이 이것은 국가의 어떤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 아동 권리 보장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하고 이런 소통장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 이 땅에 있는 보호 아동들이 더 용감하고 자신 있고 또 힘있게 자신의 인생의 어떤 미래의 꿈의 날개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아동권리 보장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조금 더 이 땅에서 아동들의 권리가 잘 이루어지기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장, 즉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 존중, 아동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꿈꾸고 말하는 그만큼 보호 아동은 특별한 어떤 단체로 보고 이 아이들의 의견을 더 소중하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반 가정의 부모님을 의식해서, 어른들을 의식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